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갑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은 비. 마치 사람의 미묘한 감정처럼 어딘가 걸쳐 있는 기온의 공기. 나는 회사 건물 입구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숨을 한번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새로운 곳,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업무.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는 설렘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내가 이곳에 와야만 했던 이유를 조용히 상기시키는 듯 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차가운 공기와 전자장비들의 낮은 소음이 섞여 묘하게 메마른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모니터를 바라보거나 서둘러 걸어가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피곤해 보였고 누구도 내 존재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나는 안내 데스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구두 굽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 작은 소리조차 공간을 가르는 듯 쿵, 쿵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최대한 침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은 한번 나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려 모니터를 두드렸습니다. 표정에는 사무적인 태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 말투에는 환영이나 예의 같은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마치 내 존재가 업무에 귀찮은 변수라는 듯한 차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첫 출근입니다. 이름은 윤서진입니다. 직원은 나를 다시 바라보며 이번에는 좀 더 천천히 그리고 노골적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평가가 있었고 판단이 있었고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꽤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당신은 이곳에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나는 익숙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시선과 과한 호기심을 가장한 무례함. 그건 내가 살아오며 수도 없이 겪었던 것들이었으니까요. 자리 배치야 아직 안 나왔나 본데요. 직원은 적당히 중얼거리더니 명찰과 접근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일단 자리 가서 기다리세요. 팀장님 오실 거예요. 그 말 뒤에 덧붙여진 작은 한마디. 적응 잘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순간 뒤쪽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신입은 나이 제한 없나 봐? 아니면 경력 단절자 정책인가? 나는 그 말들이 들렸지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반응할 이유도 가치도 없었으니까요. 나는 조용히 내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의자를 밀며 앉는 그 순간 마치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내 자리 옆에 와서 서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짧은 파마머리, 얇은 금태 안경, 자신감에 찬 표정과 아직 젊은 티가 묻어있는 손짓. 아, 신입이세요? 그는 웃으며 내 미처 답변을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IT 업계는 처음이시죠? 아무래도 적응 쉽지 않으실 텐데. 나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도와주시면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는 내 말을 듣고 킥 웃었습니다. 아, 물론이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는 고개를 살짝 숙여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곳은 속도와 효율이 중요한 곳이라 경력 단절이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힘들어하세요. 그때 그가 내 명찰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서진? 이름은 예쁘네요. 근데 나이 때문에 개발은 어렵지 않을까요? 나는 그 말 앞에서도 평온하게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지켜보면 알겠죠.
그는 대답 대신 조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오래 버티시면 인정해 드릴게요. 나는 그 말에 아무 감정도 실리지 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예상해둔 무례함을 그저 다시 확인하는 느낌처럼. 그가 자리를 떠난 후 주변에서 작은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말들이었지만 그 말들에는 가벼운 호기심과 잡담에 섞인 은근한 무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 사람 신입이라는데 나이가 경력자도 아닌 것 같던데 그냥 뭐 행정 업무겠지. 팀장 성격 알잖아. 저 사람 오래 못 버텨. 그 말들이 내 뒤에서 쏟아지고 있었지만 나는 모니터 화면의 로그인 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키보드를 누르는 소리는 작았지만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익숙한 감각이었습니다. 아, 이 느낌. 오랜 기억 속 어딘가에서 밤새 코드와 문서, 자료와 데이터에 매달리던 그 시간이 느릿하게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내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는 직원이었습니다. 표정은 딱딱했지만 적어도 경계나 비웃음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팀의 박민정입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그녀는 주변을 슬쩍 살피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기 말은 좀 거칠어요. 특히 팀장님은 사람을 먼저 보기보단 성과랑 숫자로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녀의 조심스러운 표정은 마치 나에게 미리 경고라도 해주려는 듯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괜찮아요. 그런 분위기 낯설지 않아요.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어딘가 의문과 의심이 섞인 얼굴로 말했다. 적응하실 수 있겠어요? 나는 아주 부드럽게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죠. 그녀는 묘한 표정으로 미소를 짓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잠시 후 사무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웃음소리와 잡담이 오가던 공간은 어느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재빨리 자세를 고치고 모니터에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곧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 머리는 깔끔하게 넘겨졌고 검은 셔츠와 슬랙스를 입은 그는 자신감과 여유를 온몸으로 드러내며 걸어왔습니다. 눈빛은 냉정했고 걸음은 느린데 그 느림에는 묘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내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신입이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오늘 첫 출근입니다. 그는 옅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친절함이 아니라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의 여유 같은 것이었습니다. 좋아요. 저는 이 팀 팀장 정세훈입니다. 앞으로 제 지시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나는 네.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내 어깨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그 손길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연기된 무례함이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여기 분위기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아, 그는 갑자기 내 명찰을 보았습니다. 윤, 서, 진, 한 글자씩 읽는 그의 목소리에는 놀림과 장난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참 여성스럽네요. 나는 아무 표정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책상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잘 지내봐요.
여기 오래 버티면 인정해 줄게요. 그 말은 마치 누군가에게 테스트를 주는 듯한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그가 떠난 후 주변에서 누군가 숨죽여 웃었습니다. 와, 벌써 장난 시작이네. 저 팀장한테 살아남으면 인정이지. 나는 천천히 자리에 다시 앉으며 모니터 화면에 흐릿한 반사 속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감정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단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얼굴. 그리고 나는 아주 작게 내가 들릴 만큼만 속삭였습니다. 곧 알게 되겠지. 그날 오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여전히 가벼웠고 마치 새로운 구경거리를 발견한 사람들처럼 기대와 조롱이 섞인 흥미로 남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사무실 곳곳에서 의자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팀원들은 삼삼오오 자연스럽게 모여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일부러 내 책상 옆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아, 점심은 능력 따라가는 거라서 우리는 회사 근처 맛집 가는데 신입은 뭐 구내식당도 괜찮죠? 말투는 농담이었지만 표정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다녀오세요. 그중 한 명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말하는 건데 여기 나이 많다고 눈치 주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작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버티는 사람도 없죠. 그 말은 작게 웃으며 건넨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 회사의 분위기, 이 팀의 문화, 그리고 이곳에서 벌어질 일들을 이미 모두 알고 있는 사람들의 피로와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 사무실은 갑자기 넓어 보였습니다. 키보드 소리도 없었고 전화벨 소리도 끊겼습니다. 오직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는 몇 명의 직원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들 역시 나를 본 척하지 않으려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어쩌면 불편했을지도 모르죠. 말 걸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애매한 분위기.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런 방식이 오히려 더 편안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식판을 들고 간단한 식사를 챙겨 조용한 자리로 가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회색빛 하늘은 어쩐지 어제보다 더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이름을 보고 나는 아주 잠시 멈춰섰습니다. 대표님, 그 이름을 보자 잠시 잊고 있었던 묵직한 현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나는 숨을 정리하고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대표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부드럽고 차분했습니다. 잘 들어갔나 궁금했어. 직원들이 아직 모르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무도 모릅니다. 대표는 짧게 웃었습니다. 좋아.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천천히 보고 판단해줘.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을 필요는 없어. 나는 식판을 바라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사물들이 갑자기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대화, 그들의 표정, 그리고 그들이 나를 바라보던 시선. 이제 모든 것이 조금씩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보며 이제야 호기심을 참지 못한 듯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전에 다른 회사 다니셨어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몇 군데 있었어요. IT 회사요?
나는 잠시 생각하듯 눈을 깜빡이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순간 팀장이 멀리서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에이 신임님 너무 겸손하시네. 그 말에는 은근한 조롱과 반쯤 재미삼는 태도가 얹혀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는 책상에 손을 짚고 몸을 숙이며 내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경력 있으신 분들이 여기 와서는 대부분 놀라세요. 왜냐면 여기 시스템은 다른 회사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복잡하고 솔직히 말하면 좀 수준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 말 뒤엔 마치 당신은 이해 못할 거예요. 라는 보이지 않는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주 천천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그 말은 겸손한 대답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묘하게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팀장은 어딘가 찌릿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한번 어깨를 툭 건드렸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얼마나 버티는지. 나는 그의 손짓이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버티는 건 나의 방식이 아니에요. 나는 증명하는 쪽에 가까우니까. 그날 오후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간은 이미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펴고 있었고 그들 대부분은 나를 보자마자 아, 저 사람도 들어오나? 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회의실 가장 끝, 시선을 덜 받는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팀장은 가운데 자리에 앉아 다리를 꼬고 팔을 편하게 책상에 올렸습니다. 그 표정에는 이미 누가 중요한 사람이고 누가 말해도 되는 사람인지 또 누가 조용히 듣기만 해야 하는지 모든 판단을 끝낸 듯한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프로젝트 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간을 장악하려는 사람이 가진 특유의 억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건조하면서도 타인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는 태도. 하지만 발표가 진행될수록 문제 있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띄운 시스템 구조도는 표면상으로 깔끔해 보였지만 안정성과 확장성 그리고 보안 측면에서는 분명히 취약한 설계였습니다. 저건 오래 버티지 못할 텐데 나는 조용히 그 생각을 마음속에 남겼습니다. 그때 팀장이 내 쪽을 힐끔 보며 말했습니다. 아, 신입니까? 회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나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기대가 아니라 호기심이 아닌 그저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과연 뭐라고 답하나 보자. 그들의 속마음은 이미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팀장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지금 설명한 시스템 이해되셨어요? 아니면 아직 좀 어렵죠?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정답이 이미 정해진 시험지 같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는 화면에 띄운 구조도 일부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보안 통신 계층을 왜 이 방식으로 설계했는지 아세요? 그 주변 사람들은 이미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건 신입이 답 못하지. 질문이 너무 기술적이야. 팀장 또 시작이네. 나는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위치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적은 속도였겠죠. 팀장의 미소가 멈췄습니다. 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빠른 패킷 처리와 병렬 요청을 우선하려면 저 방식이 가장 단순하고 쉬운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은
내가 의도적으로 천천히 꺼냈습니다. 이 방식은 데이터가 쌓일수록 부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트래픽이 증가하면 보안 허점이 생길 수 있어요. 회의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더 이어갔습니다. 특히 디바이스 인증 방식이 단일 채널일 경우 이 구조는 절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결국 수정이 필요해질 거예요. 빠를수록 취약해지는 설계니까요. 내 말이 끝나는 순간 회의실 공기는 말없이 흔들렸습니다. 팀장은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교과서적인 의견이죠. 나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내 시선은 껍질 아래 숨어 있는 진짜 문제로 향해 있었습니다. 이 방식 실리콘밸리에서 2014년에 실제로 쓰였던 모델이에요. 그리고 1년 만에 폐기됐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서요. 그 순간 회의실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저걸 어떻게 알지? 나는 말을 끝냈습니다. 속도는 중요하지만 속도 때문에 안전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침묵. 긴, 무거운 침묵. 팀장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라면 어떻게 설계하겠습니까? 나는 종이 한 장을 꺼내 조용히 펜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라인 2개, 노드 하나, 연결점 3개, 그리고 아주 단순한 구조도를 그린 뒤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조예요. 하지만 효율적이고 보안이 쉽고 무너졌을 때 복구가 빠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설계했었으니까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무거운 울림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설계했다고? 잠깐, 그게 무슨 뜻이지? 팀장의 표정은 마지막으로 여유를 잃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켜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 말은 도전도 분노도 아닌 그저 사실을 말하는 조용한 선언이었습니다. 일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화에서 계속됩니다.